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사무직에 지원한 장정은입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한다면 발휘할 수 있는 저의 강점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꼼꼼합니다. 회계금융경영과에 재학하고 있는 저는 숫자 하나라도 달라지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계의 특성상 전표를 작성할 때 꼼꼼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하여 국민의 기금을 운영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항상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임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학생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는 영업정을 방문한 고객님들을 응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정은 씨, 국민연금공단을 언제 알게 되셨어요? 저는 국민연금공단을 1학년 때 제가 그 FOD라는 동아리에서 각자 가고 싶은 기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복지에 관심이 있었을 때라서 과연 복지에 관해 그런 기업이 어디 있을까 혼자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국민연금공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FOD가 무슨 약자예요? FOD가 파이낸스 오브 드림이라고 금융권, 그 꿈의 금융권이래서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같이 함께 하는 자율 동아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정은 씨가 생각한 거는 금융이면서도 네. 복지에 기여하는 쪽이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을 알게 됐다. 네. 그러면은 우리 국민연금공단을 오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준비하셨어요? 일단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NCS 스터디를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했습니다. 네. 각자 원하는 범위를 정해와서 서로 풀어보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제가 지원한 분야가 재무회계 분야이다 보니 그와 맞는 자격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산회계 1급을 혼자 독학해서 취득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알게 된 그 시점은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뭐 학교 어떤 걸 통해서 알게 됐다. 그다음 중요한 부분은 내가 알게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회사에 오기 위해서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노력 상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포드라는 그 동아리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기업 소개를 했다고 했는데 이 회사 소개 알고 있는 만큼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일단 국민들이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든든하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중에 더 편안하고 좀 더 복지가 향상된 삶을 살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관한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무슨 보험률이라던가 그런 무슨 보험? 일단은 국민연금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통해서 기금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고객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그러는 업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자는 좀 회사에 관심이 많이 있고 또 금융 스터디 동아리를 통해서 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에 대한 기대치가 좀 지원자에 대한 답변에 대한 기대치와 질문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조직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의도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답변이어서 홈페이지를 좀 잘 읽으신 다음에 그 정도를 좀 숙지한 수준으로만 대답을 해도 좀 잘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준비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은 씨는 국민연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강제성이잖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요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잖아요. 요즘 뭐 저출산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뭐 연금을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면 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괴담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국민들이 좀 더 튼튼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연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변에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나는 그냥 되게 유명한 기업에 있는 그냥 기업에 혹은 은행에 있는 그 보험을 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내가 왜 이거를 계속 꼬박꼬박 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일단 제가 국민연금공단의 사이트를 보다가 읽은 한 구절이 있었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구절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사기업들에 비해서 공기업이다 보니까 나라 만약에 뭐 연금이 고갈이 나서 뭐 국민들에게 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사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사기업보다 안정성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자들은 대부분 이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거고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은 보장받을 수 있다. 그거 하나 얘기를 한 건 좋지만 그 이유들이 강점들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기업보다는 이 국가의 어떤 그런 강제성을 띈 보험이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좀 강점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르바이트를 그는 1년 넘게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보게 되면 뭐 보통은 이제 고객 응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장부 관리를 했다, 그다음에 매출 관리를 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보통 아르바이트생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했는지 좀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식당에서 제가 1년 동안 일을 했지만 거기 식당 안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한 아르바이트생 중에 한 명으로 굉장히 사장님과 사모님의 좀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무슨 장부 관리 같은 게 정말 전문적으로 제가 뭐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 포스기에서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할 때 그거를 공책이나 수첩 같은 거에 그 나가고 들어온 것을 적거나 아니면은 그날 하루 총 매출이 얼마였는지 그런 것을 적는 간단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에 좀 작성된 부분에서 약간 장부 관리라든지 매출 관리를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이걸 했다는 게 좀 약간 미심쩍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한번 검증하고자 물어봤던 질문이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장부 관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장부 관리인지, 매출 관리가 어떤 측면에서 매출 관리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검증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재원 씨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행동했던 사례가 있으면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행동했던 사례는 네. 저는 일단 아침마다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통봉사를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59분 정도가 되면 학생들이 지각을 하기 싫어가지고 빨간불인데도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막 그렇기 때문에 막 다칠 뻔한 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빨간불인데 학생들이 뛰어가려고 하면 제가 깃발로 직접 막는다든지 아니면 빨간불이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가라든지 해서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재원 씨는 내가 건너면 안 되는 그 보행자 신호에서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거 해본 적은 없으세요? 네. 살면서 단 한 번도?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상황 면접의 질문이었고요. 윤리 상황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좀 약간 짓궂게 이 친구가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원칙적인 모습이어서 일단 빨간불에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굉장히 확고하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본인이 진짜 없다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왜 그렇다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적인 부분을 얘기해주면 면접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거나 뭐 했었을 때 좀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친구들이나 좀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좀 해결했나요? 제가 학생회에서 축제관리위원회라는 것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축제를 준비하고 그러는 활동이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부장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알고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선생님들 무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 깜짝 무대여서 제가 저만 알고 다른 친구들은 몰랐는데 당일날 그걸 알게 된 친구들이 왜 우리한테는 말을 해주지 않았냐, 약간 섭섭하다 이렇게 저에게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거는 선생님께서 나한테만 와가지고 조용하게 부탁한 거라서 내가 너희한테 말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잘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 중에서 너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없고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불만을 이야기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단은 친구들한테 저의 입장도 이야기해주고 나도 이렇게 하느라 바빠서 너희를 못 챙겨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좀 해줄 수 있겠냐? 이걸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념이 좀 강하다 보면은 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나 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고자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자 자체가 좀 저는 뭔가 말을 하거나 일을 처리하거나 했었을 때 굉장히 좀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어떤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황을 적절하게 좀 이해를 해서 본인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좀 비교적 갈등을 좀 잘 풀어나가거나 문제 없이 좀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좋게 평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상황 하나를 드릴 테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정원 씨는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 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달라고 하셔도 돼요.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은 정말 본인의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저의 신념이 확실하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수용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조금 한 발짝 물러나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융화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정말 본인의 감정만을 내세운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다던가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장정은 씨 네. 바로 위에 네. 상관이에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만약에 그런 유형의 분이 저의 상사님이 되신다면 어느 정도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제가 상사님의 상사님은 이럴 거야 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는 저의 편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처음에는 상사님의 입장을 잘 듣고 수용을 하다가 아 정말 이거는 나와 너무 안 맞는다 싶을 때는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뭐 단둘이 밥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차를 마시는 시간을 마련을 해서 상사님이랑 한번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상황을 드릴게요. 우리 그 장정은 씨가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근데 위에 있는 상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야, 네가 뭘 해봤자 얼마나 열심히 했겠냐 라고 해서 소위 장정은 씨의 어떤 성과를 상사가 싹 가로채버린 거예요. 장정은 씨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경우 상황이 발생하면 장정은 씨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상사님께서 그렇게 가져가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하고 서운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행동하신 상사님의 본인의 의도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사님의 어느 정도 주변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것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보고 그다음에 상사님께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가서 그러면 만약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상사님께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지를 여쭤보는데 여기서 막 정말 기분이 나쁘게 막 쏘아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상사님 제가 이렇게 이 활동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사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행동을 하신데 어떠한 의도가 있으신 건지 설마 제가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지 그런 식으로 질문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던졌던 질문은 조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관련된 질문이었고요. 사실 이 질문에 관련된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엔 나 혼자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나 혼자 끙끙대서 앓는 것이 아니라 상사한테, 그 당사자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죠. 하지만 지원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상황과 상사의 어떤 기분을 고려해서 적절한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점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상황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본인의 뭐 회사의 어떤 뭐 부장님께서 지금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남자의 약간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 좀 굉장히 궁금을 해서 좀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정보를 좀 이렇게 보게 된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다라면 어떻게 좀 하시겠습니까? 일단 이거는 거기 부장님 가족들만의 개인적인 가정사고 저는 부장님의 사적인 그런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직접적으로 부장님께 부장님 그거는 불법입니다 이러면서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의 그러한 행동은 확실히 법적으로나 도덕성으로나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부장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신다면 옆에서 한번 부장님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말려볼 것 같습니다. 이미 그거는 다 개인정보를 본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개인정보를 보는 거 불법적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랬을 때 본인이 어떻게 행동할지. 일단은 그래서 그냥 그 말하는 정도까지만 가겠다? 아닌 것 같다? 일단은 부장님께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를 일단 그래서 그냥 파악을- 미안해 라고 하게 되면 좀 이거 모른 척 해주라 하고 좀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면 본인은 어떻게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그럼 다음번에는 그거는 정말 당사자에게도 딸분에게도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는 행동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거기 그 정도 수준까지가 이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저의 상사님이기도 하고 거기 그 가족들만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제가 막 정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막 하는 거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긋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해당 지원자가 오늘 면접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윤리의식, 원칙 중심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질문이었고 그래서 조금은 까다로운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상황 질문을 던지게 되었었고 다만 이런 부분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불법적인 어떤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계속 제가 몇 번을 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윤리의식이 본인이 말했던 것과 좀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면접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봤지만 어떤 면접관의 어떤 분위기나 판단에 따라서 이 해당 답변 하나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의식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자신의 어떤 원칙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면접 마무리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때
그 학생들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또한 학생들의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교육복지부라는 활동을 하면서 제가 복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고등학교 들어와서도 다양한 학생회나 운영위원회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 정말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국민연금공단에 입사를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행복하고 더 향상된 노후를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은 학생 우리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일단은 아무래도 학교에서밖에 면접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학교에서 한 거랑은 진짜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질문의 이런 수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답변하기에 난감한 것들이 많아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준비를 좀 잘 하셨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취업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질문을 해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저 두 번째 자기소개서 제 거 봐주실 때 두 번째 항목에서 제 이 경험이 관련된 경험의 그 소재가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아무래도 경험 같은 게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혹시 이럴 때는 어떠한 경험을 쓰는 게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번 항목이 아까 그 수납 캠페인, 언어 수납 캠페인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아쉬웠다고 했던 거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불구하고 잘 안 됐던 거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열심히 했던 부분이 부족하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항목이 두 개였는데 둘 다 재무회계나 사무 분야와 관련된 소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재 선택이 좀 아쉽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좋은 소재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더 학기 공부를 더 하면서 전공 과목이나 아니면은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혹은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그 재무회계 분야와 관련된 소재였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꼭 이 재무회계 분야로 그 지원하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같은 공통된 소재잖아요. 그래서 되게 두 개 다 그런 공통 소재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소재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근데 그걸 너무 또 그쪽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본인이 약간 내용이 맞지가 않는데 너무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였고, 네, 현재 수준의 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어떤 표현을 쓸 때 좀 비교 대상이 있었으면 좀 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이 더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다소 약간 그런 거에서 열심히 한 부분이 어떤 영역인지가 눈에 잘 띄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만 첨언을 하면 만약 이 소재를 내가 쓰겠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열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전 쓸 것 같고요. 내가 단순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음식점 아르바이트는 어떠한 친구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재무회계 쪽에 관심이 많고 재무회계 쪽에 다른 친구들과 달리 이쪽에 이 식당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을까를 좀 고민할 것 같아서 이러한 에피소드도 좋지만 내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매월 우리 가게가 하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 줄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좀 더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준다면 이 친구 좀 기특하다. 이런 마인드도 갖고 있는 친구구나.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실 텐데 그럼 어찌됐건 재무회계를 쓰실 거니까 그런 식의 사고가 사실 전 재무회계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재무회계는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쓸데없는 비용들을 줄이고 로스를 줄여서 손익에 기여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서술을 하시는 방식을 좀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친구들이 어떠한 소재로 썼는지 근데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직접적인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라든지 어떤 하나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했던 소재도 좋겠지만 이런 경험들을 한다면 그런 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은 서브 세컨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방법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이력서 상에서 정은 씨가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하나, 회계 자격증 하나, 그다음에 동아리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소서에도 공통 소재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소재를 써버리면 좀 잘 드러나지 않겠다. 면접을 내 걸로 좀 이끌고 가기에는 소재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서류를 이제 우리 정원 씨가 이제 앞으로 계속 준비하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좀 경쟁력이 있는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는 가까운 소재를 뭘로 연결되는 걸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자격증은 어떤 거를 앞으로 좀 추가해서 넣으면 좋을지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정은 씨 준비 잘 하셔서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학생회장님 먼저 조언해 주세요. 저는 조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워낙에 잘 하셨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와 정말 말을 되게 똑부러지게 한다라는 어떤 느낌, 약간 똑부러진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나가게 되면 되게 세 보인다 아니면 공격적인 어떤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되게 좀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보게 되면 되게 균형 잡혀 보인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좀 세상을 좀 더 살았잖아요, 그렇죠? 좀 더 살면서 느껴서 봤었을 때 저 친구는 참 어린데 되게 균형 잡힌 사람이라는 느낌. 뭔가 자기 신념과 원칙을 좀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되게 이렇게 유두리 있게 잘 헤쳐나가는 그런 어떤 느낌에서 되게 좀 지혜롭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굉장히 균형 감각을 갖춘 어떤 지원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었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좀 질문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약간 아쉬움이 있긴 있었지만 대체로 굉장히 면접을 좀 잘 봤었고, 예, NCS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꼭 원하는 기간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외 선생님도 조언해 주세요. 또 역대급 출연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원래 타고난 게 그래요? 아니면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냥 평소에 좀 막 뭐 누구 설득하거나 그런 거 좋아해요? 말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여기 나온다고 해서 연습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당황을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질문에도 하지 않았고요. 저는 제일 깜짝 놀랐던 게 저희 한 명 한 명의 시선을 이렇게 골고루 다 맞추더라고요.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본인이 당황을 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마치 내가 준비했던 모든 질문을 다 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처도 잘하셨고, 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크게 흠잡고 싶은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제 생각에는 가고자 하는 기업들은 면접에서 다 올킬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서류가 통과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정은 지원자 같은 경우에 면접장에 가면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친구이기 때문에 면접장까지 가는 걸 전략으로 삼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재무회계 쪽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에 관련된 집중적인 스펙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장에서는 압박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압박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아까처럼 저도 이제 상황 면접을 드렸는데 상황 면접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난이도 낮은 질문들을 준비하지 마시고요. 난이도 높은 질문들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하실 때 아니면 다른 기업들 접근하실 때도 조금 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깊이 있게 그런 부분들 한 단계 더 들어가시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잘 하셨고요. 저는 좀 아쉬운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손의 사용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말할 때 이제 모니터 한번 해보세요. 손의 사용이 계속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덜 보여주시면 얘기에 정은 씨 얘기에 훨씬 더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목소리나 뭐 발음이나 또렷하게 자기 생각을 잘 얘기하는 건 잘하셨어요. 제가 들으면서 약간 아쉬웠던 거는 그 금융 스터디도 하셨고 본인이 기업 담당을 국민연금을 담당하셨는데 조금 덜 준비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홈페이지는 그래도 좀 내가 좀 잘 외워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라든지 뭐 어떤 뭐 연역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더 준비를 하시면 진짜 연금공단에 오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현장에서 대화는 잘 하시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내가 직무에 대한 준비, 요거만 좀 더 채워주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왔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제 나오기 전에는 진짜 많이 걱정되고 괜히 지원했나? 막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막상 나와서 면접 잘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진짜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은 학생은 되게 일찍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사실 이런 뭔가 마음의 두려움을 일찍 극복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우리한테 3명에게 어떤 조언과 검증과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찍 문을 두드린 용기에 저는 좀 네. 칭찬을 해드리고 싶네요. 꼭 원하는 기업에 취업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